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콕스의 무접점 키보드 CNK84L 제품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무접점 키보드 신제품을 만져보네요. 짠. 구성품은 키보드 그리고 이쪽에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한글 설명서, A2C 타입 USB 케이블, 청소용 솔, 그리고 키캡 풀러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에는 먼지를 막아주는 더스트 커버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키 배열은 F열까지 꽉꽉 들어찬 75% 배열입니다. 이 키들이 하우징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책상 공간 확보가 돼가지고 마우스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고요. 키보드를 뒤집으면 고무 범퍼온 4개 붙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경사 조절이 가능한 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재질이 조금 다르네요. 완전히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이 범폰이 다리 안쪽에 심어져 있는 느낌이라 오래 써도 빠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고 케이블 선을 이쪽으로 빼든 이쪽으로 빼든 할 수 있게 길이 나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좌측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네요. 띠용. 일단 이 콕스의 CNK84L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블루투스를 이렇게 총 3대의 기기에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요 스페이스바 키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각져 있지 않고 살짝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상태 전반적으로 좋은데 여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바 쪽에서 살짝 찰찰이 아쉽네요. 자, 이렇게 무접점 스위치가 탑재된 콕스의 CNK84L 제품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에서 써도 좋을만하게 조용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무접점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에만 좀 다른 저소음 무접점 스위치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조용하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좀 시원시원한, 그러니까 좀 타건할 맛 나는 기계식 저소음 스위치들 있잖아요. 좀 그 정도랑 소음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조용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스위치들도 조용하거든요. 제가 정말 딱 적절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건감은 좀 적당히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걸림이 없는 리니어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무접점 키보드는 이렇게 타건을 하면은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저소음화가 돼서 그런지 찌개 끓이는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소음화를 하면서 다른 무접점 스위치들과 조금 차별화를 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노브 무접점 스위치인데 이 하우징이 유독 또 조용한 건 아닌 것 같고 스위치가 저는 다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완성본이니까 조용한 키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테빌라이저 상태 조금 신경 쓰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타이핑을 할 때는 이렇게 타건을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치니까 그렇게 타건을 할 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키캡의 느낌은요, 매끄러운데 또 미끄러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좀 부드러우면서 매끄러운 느낌이고요. 방금 전에 키캡 하나 뺀 건데 이 키캡 표면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오톨도톨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매끈하고요. 이렇게 키캡의 뒤를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키캡의 두께가 두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키캡은 다시 껴주고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이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빨간색보다는 주황색으로 보이거든요.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이 폰트에 들어간 느낌이 뭔가 좀 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심플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맞네요. 북유럽 감성을 담아낸 세련된 디자인. 200도씨 고열 처리를 한 고함량 PBT 염료승화 키캡이고요. 이 제품은 키 입력 깊이를 또 조절할 수 있는데 4단계에서는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또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정도만 눌러도 입력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 눌러줘야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깊게 눌러줘야 입력이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 게이밍 키보드 같진 않은데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요. 폴링 레이트 값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키 조합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유선 모드에서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특이하게 래피드 트리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네 번째 입력 단계에서는 래피드 트리거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소프트웨어 통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무용 컨셉인 것 같으면서도 게이밍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보드 키캡을 클릭하면 이렇게 단일 키 설정에다가 조합 키 설정도 해줄 수 있고요. 매크로 기능도 되네요. 저는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DRT 기능, 그러니까 다이나믹 래피드 트리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은 이렇게 키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는 FPS 게임 할 때 쓰는 방향키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치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상한선은 키가 눌리는 작동 지점, 프레스 지점을 세팅하는 거고, 하한선은 키가 떼지는 지점, 릴리즈 지점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지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엄청 타이트하게 세팅을 해줄 수는 없고, 위아래 어느 정도 데드존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래피드 트리거 설정이 거리를 통해서 재는 게 아니라 키 입력 후 입력이 해제되는 작동 지점을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네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있는 밸브 값은 키 입력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해제된 다음에 다시 입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점의 값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밸브 값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빠른 연타를 할 때 키를 완전히 떼지 않고 이렇게 짤짤이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재입력이 씹히지 않고 빠르게 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밸브 값을 높게 설정을 하면 내가 키를 누른 채로 떼려고 하다가 다시 누르는 경우 판단 때문에 그 조금의 움직임을 그냥 무시하고 키가 떼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뭐 이건 보통의 경우에는 밸브 값을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키 입력 지점을 쭉 낮춰가지고 깊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만 밸브 값을 높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들 필요가 아예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콕스 CLK84L 무접점 키보드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승업이었습니다.